이제 이사하셔야죠. 보상금도 많이 나온다던데.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난 힘든 거 없다.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같이 살자고? 너희 집에서? 네. 엄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리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나한테 제일 편한 건 지금 집에서 사는 거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잘 되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보상금은 안 줘도 되는 거야? 그 순간 명수와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옥은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결론은 돈이지 돈.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73세 정미옥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옥은 좁고 허름한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이 떠나고 미옥은 어린 아들 명수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넉넉지 않아도 가정은 단란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미옥은 공장 일이며 식당 일이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명수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우리 명수 착하지? 엄마 일하고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어린 명수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아는 듯 혼자 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미옥은 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명수가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가끔 연락이 왔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서운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내려가요.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도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결국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 핸드폰을 붙들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잘 지내지? 아, 엄마. 지금 운전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더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명수 또래의 남자가 나오면 잠시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미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사랑방에서 수다를 떨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명수. 핸드폰 화면에 뜬 익숙한 번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웬일이냐, 명수야? 아니,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엄마는 잘 지내시죠? 평소와는 다른 다정한 목소리에 미옥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네가 안 와도 난 잘 산다. 엄마,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미영이도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 미영의 이름이 나오자 미옥은 의아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보자고 한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손주도 안 보여주더니 갑자기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해서 미옥은 10년 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미옥은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나물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반가운 듯 했지만 표정은 영 딱딱했습니다. 니들 먹으라고 반찬 좀 해왔어. 미옥은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밀었지만 미영은 난감한 얼굴로 반찬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명수가 좋아할 거야.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미영은 반찬을 식탁 한 구석에 두더니 곧바로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물이라도 한 잔 드려요. 저녁은 시켜 먹을 건데 어머니도 드실래요? 미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이 온 걸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걸. 오랜만에 초대해 놓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냥 왔다. 금방 가려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한두 시간쯤 지나자 명수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요즘 여유 있으세요? 여유. 무슨 소리야? 사실 저희가 전세금을 좀 더 보태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미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을 찾아 부른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 싶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여유 있는 줄 아니? 아니, 엄마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해서요. 미옥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살기 빠듯해. 그러자 며느리 미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들 하나뿐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옥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 자신을 찾아온 아들의 모습이 낯설고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미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반찬통을 가져올 겸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쓰레기장 앞을 지나가던 순간 미옥은 거기서 쓰레기 봉투 안에 든 익숙한 반찬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갔던 반찬이 고스란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뚜껑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진 반찬통. 그제야 미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반찬통을 들여다보며 미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준 정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옥의 가슴 속에서 아들 명수의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좁은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도 이제 끝이구먼. 옆집 박 할머니가 마당을 쓸며 중얼거리는 소리에 미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끝이라니 무슨 말이지?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옥 씨, 들었어요? 동네 친구인 영자가 다급히 미옥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뭘 말이야? 우리 동네 재개발된다잖아.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 정말? 미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에도 떠돌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짜래. 이번엔 확정됐대. 건설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연다더라고. 그래, 요 앞집 박 할머니도 벌써 계약 준비한다던데. 미옥은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였기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고 건설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 미옥은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고 명수를 키우며 온갖 추억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낡고 불편했지만 정이 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보상금이 꽤 나온다니. 이 돈이면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미옥은 생각에 잠긴 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개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사 가면 더 편해질까? 지금보다 깨끗한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그녀는 손때 묻은 벽지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 발랐던 벽지, 명수가 어린 시절 낙서를 해서 한동안 그 흔적을 지우지 못했던 곳. 어느새 세월이 흘러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미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기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당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텃밭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쓸고 있을 시간인데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미옥 씨, 생각해 봤어? 뭐려? 이사 갈 건지 말이야. 미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려고 여기 오래 살아서 정은 들었지만 이제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미옥은 그 말에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집 안을 둘러보면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명수한테 뭔가 해줄 수도 있을까? 이참에 손주들 용돈이라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미옥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는 건설사 직원들이 찾아와 설명회를 연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보상금, 이주 대책 등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미옥도 설명회를 들어볼까 고민했지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명수의 귀여운 초등학교 때 사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온 가족이 함께했던 명절 사진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들여다본 것은 남편과 명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걸까?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던 아들 명수였습니다. 미옥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수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아들 명수였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미영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미옥은 어쩐지 그 미소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미옥은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오랜만이죠?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요. 이제야 생각이 난 거냐? 미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엄마, 너무하네.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요. 안 들어가요? 미영이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미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미옥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명수와 미영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왔음에도 둘 다 크게 감회에 젖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집이 여전하네요. 정리 좀 하시지. 명수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뭐 있다고? 미옥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여기는 너무 오래됐어. 솔직히 어머님 혼자 살기엔 불편하지 않아? 그러게. 가구도 다 낡았고 정리 좀 하셔야겠네. 미옥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를 정리하라는 거냐? 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자, 차라도 한잔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영은 생글생글 웃으며 컵을 받아들었고 명수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명수가 묻자 미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다. 친구들이랑 사랑방에서 얘기도 하고 시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사셔야죠. 혼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말고. 명수의 말에 미옥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때 미영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옥은 그제야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동네 재개발된다고 하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응, 들었다. 미옥은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이제 이사하셔야죠. 보상금도 많이 나온다던데. 명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셔야죠.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난 힘든 거 없다. 미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명수는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참에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잖아요. 요즘 혼자 사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손주들도 이제 많이 컸어요.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미옥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너희 집에서? 네. 엄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리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그럼 보상금은? 미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수와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셔야죠. 당연히. 미영이 서둘러 말했지만 미옥은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다. 내가 만약 너희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 너희가 나 불편하다고 하면 난 어디로 가야 하냐? 아이, 엄마. 그런 말씀을 왜 해요? 명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미옥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보상금이 탐이 나는구만. 미옥은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자주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같이 가요. 건강 체크도 해야죠. 어머니, 요즘 시장 가는 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장 받아 드릴게요. 며느리 미영은 달달한 목소리로 살갑게 굴었고 명수도 평소와 달리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보상금 관련해서 서류 같은 거 혹시 정리해 두셨어요? 아니, 왜? 아, 그냥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 미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그러시지 말고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편하잖아요.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순간 명수와 미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경계를 하세요? 아들한테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옥은 더 이상 아들 내외를 집에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옥은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아들 내외의 속내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살갑게 구는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자식이 갑자기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집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미영이 직접 장을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미옥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명수와 미영이 나타나 이사 가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아니지. 결국 자기들한테 돈이 필요해서겠지. 미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어느 날 평소 같으면 꿈쩍도 하지 않던 명수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아, 그냥요.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미영이랑 맛있는 거 사서 갈게요. 미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명수가 스스로 점심을 사다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관리 들어가는 건가? 미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든지. 몇 시간 뒤 명수와 미영은 시장에서 산 음식들을 한가득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보양식 좀 사왔어요.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고맙다고 했겠지만 미옥은 그 웃음이 너무 자귀적으로 보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보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명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했다. 미옥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민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보상금도 꽤 많이 나오고 이제 편한 대로 가셔야죠. 미영이 거들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난 어디로 가야 하냐? 그야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미옥은 순간 그들의 속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을 자기들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옥이 확답을 주지 않자 명수와 미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명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아, 다름이 아니라 집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이사 가려면 이것저것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사 간다고 한 적 없다. 미옥이 단호하게 대답하자 명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급하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필요 없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엄마, 왜 이렇게 경계하세요? 명수는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믿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다. 미옥이 단호하게 말하자 명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바꾸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솔직히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참에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됐어. 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미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위해서? 아니지. 보상금 때문이지.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섭섭하긴. 내가 더 섭섭하다. 엄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미옥은 한숨을 쉬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수와 미영은 예전보다 더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이제 그들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았죠? 부담스럽진 않다. 하지만 솔직히 불편하다. 미옥이 솔직하게 말하자 미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시면 어떡해요? 내 몸은 내가 챙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보상금 나오는 김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좋잖아요. 요즘 좋은 아파트도 많고 보상금이면 괜찮은 곳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파트고 뭐고 필요 없다. 어머니, 너무 완강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나한테 제일 편한 건 지금 사는 집에서 사는 거다. 미옥의 단호한 태도에 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잘 되시라고 그러는 건데. 미영이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미옥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과 명수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굴던 그들이 점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미옥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야. 그 순간 미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할 거야. 미옥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집인데 왜 이걸 두고 나가라는 거야? 며칠 전부터 명수와 미영의 태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굴며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제 결정해야 할 때 아니에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냐? 미옥이 모른 척하자 명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문제요. 재개발 들어가면 이사 가야 하는데 아직도 결정 못 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생각 중이다. 엄마,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죠. 현실적으로 미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보상금이 나올 때 나가셔야지. 나중에 시간 끌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난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얼른 계약하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미영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냐? 그건 저희랑 상의해서. 그럼 보상금은 안 줘도 되는 거야? 그 순간 명수와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옥은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결론은 돈이지 돈. 며칠 뒤 명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하냐? 급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좋은 기회니까 그렇죠. 좋은 기회. 그럼 너희한테도 좋은 기회겠구나. 명수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미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집을 넓혀야 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좋은 곳으로 가시고 저희도 도움을 받으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난 너희한테 도움받을 생각 없다. 엄마, 너무하세요.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믿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집.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너희가 만족하겠냐? 엄마, 솔직히 우리도 가족인데 이 정도 부탁도 못해요? 미옥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지는 않았겠지. 그 말에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수와 미영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할 때 결정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느 날 미영이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미옥이 차갑게 대답하자 미영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도 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난 나간다고 한 적 없다.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사실 건데요? 죽을 때까지. 미옥이 단호하게 말하자 미영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사 가세요.
이제 이런 집에서 혼자 살기는 힘들어요. 힘든 거 없다. 엄마,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무슨 한계?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옥은 명수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너무하시네요. 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을 끝으로 미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옥은 동네 사랑방에 들렀습니다. 미옥 씨, 너도 보상금 계약했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했어. 왜? 좋은 기회인데? 미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내 마지막 집이니까. 영자는 미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날 밤 미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조용해진 동네.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 동네 곳곳에서는 철거 준비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떠나면서 골목길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장바구니를 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인기척조차 드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미옥은 현관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앞에서는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마지막 남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서를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네에서 고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적막했습니다. 이웃들이 떠나면서 불이 켜진 집이 줄어들었고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몇몇 주민들은 미옥처럼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미옥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 협상을 마쳤고 이제 남아있는 몇 명만 계약을 마무리하면 재개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슬슬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미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라고?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은 7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협의 2주 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강제 이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원만하게 협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구나. 깊이 생각한 끝에 미옥은 보상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상금 계약을 한 이후 며칠 동안 미옥은 아들 명수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기한 건가?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이사 가시는 거예요? 미옥은 조용히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명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상금도 받으셨잖아요. 그중 일부라도 제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이구나. 아니, 엄마. 저희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든 말든 난 상관없다.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네요. 가족인데.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내가 10년 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겠냐?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보상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희한테 줄 생각은 없다. 엄마, 진짜 너무 독하시네요.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난 너무한 엄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라. 명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옥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삿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짐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미옥은 오래된 가구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서는 새로운 물건들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사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명수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어요? 미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말해라. 명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 엄마를 위해서도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뭘 몰랐다는 거냐? 엄마가 저희를 안 믿으실 거라는 거요. 명수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어떻게 믿겠니?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내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미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랑 다시는 안 보시려고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너라. 명수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옥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만의 삶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미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동네를 빠져나가자 미옥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현관문, 남편과 함께 벽지를 새로 바르며 웃던 기억, 명수가 어릴 적 뛰놀던 거실. 모든 것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집은 따뜻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작은 화분에는 초록빛 잎이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삿짐을 마저 정리한 후 그녀는 시장에 가서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샀습니다. 이제는 명수를 위해 음식을 할 필요도 손주들을 기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차려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시절, 명수가 어릴 적 엄마, 반찬 더 주세요. 하며 쪼르르 달려오던 모습.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은 갔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이 지나자 미옥은 이 동네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산책을 하다 보면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천천히 익숙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옥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명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수야, 무슨 일이냐?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그냥 내가 편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 명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요. 미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바쁘겠지. 짧은 대화 속에서도 미옥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울렁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사세요?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곳에서 산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편안하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며 살아온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는 언제인가요?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걱정하지만 자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기댈 곳이 부모뿐이던 어린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미옥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